품격 있는 사람들의 말습관. 스쿤 지음, 박진희 옮김. 출판, 더 페이지. 프롤로그. 어디든 통하는 완벽 소통 8법칙. 100명의 사람에게는 100개의 다른 사고 체계가 있다. 이러한 사고 체계는 언어로 표현되며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통해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는 약 7,000자 정도라고 한다. 언어는 공기나 물처럼 인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며 이 언어의 위력은 거대해서 언어를 표현하는 능력인 말하기에도 고수와 하수를 만들어낸다. 또한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깝게 연결하기도 대립시키기도 한다. 좋은 일을 하게도 하고 소송에 휘말리게도 한다. 언어의 유용성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한정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하는 것 역시 말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이다. 언어와 관련된 다음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스 신화에는 수많은 신이 등장한다. 태양의 신 아폴론이나 사랑의 신 큐피드 같은 신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카산드라라는 언어의 신은 좀 생소할 것이다. 카산드라는 원래 아폴론이 임명한 빼어난 미모의 제사장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아폴론은 카산드라를 사랑하게 되어 끊임없이 구애하지만 그때마다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만다. 이에 아폴론은 카산드라에게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과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저주를 함께 내렸다. 카산드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고통받는 신이 되었고 트로이 전쟁 도중에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려고 하지만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실패하곤 한다. 때로는 자신은 모든 의견을 잘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고작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의 직장 생활을 돌이켜보자. 개인적이거나 혹은 여러 사람과의 대화,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도 좋다. 혹시 표현 능력이 부족해 좌절을 겪은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다음 체크리스트로 점검해보자. 이것은 중국의 전문 스피치 교육 스튜디오 후이신방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 이미 수천 번의 테스트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언어의 기술평가 20문이다. 문제에 나오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다든가 문제에 긍정으로 답한 경우 체크해보자.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어렵다. 말할 때 머릿속이 자꾸 복잡해지고 문장들의 연관성이 떨어진다. 편안한 상황에서도 말을 잘 못한다. 생각을 글로 전달할 때가 말로 전달할 때보다 효과적이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리한 질문을 받는 것이 두렵다. 가끔 생각 없이 말할 때가 있다. 다른 사람과 교류할 때 난관에 봉착할 경우 차라리 포기한다. 속마음을 말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중요한 상황에서 소통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내 말에는 논리가 부족하다. 내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긴장한다. 내가 말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딴짓을 하는 사람에게 자꾸 신경을 쓴다. 대중 앞에서 말할 일이 별로 없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준비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매번 당황한다. 내 PPT 제작 실력은 말하기 실력보다 한참 위다. 내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 말에는 가끔 논리가 부족하다.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기만 할 줄 알고 예시는 제시할 줄 몰라 내용이 단조롭다. 나의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다. 준비한 말에만 집중해 발표 자세나 제스처를 활용할 줄 모르고 관중과 눈을 마주치는 것이 두렵다. 만약 두 체크리스트에서 해당되는 것의 총 개수가 12개 이상이거나 하나의 체크리스트에서 5개 이상의 결과가 나왔다면 당신은 지금 말하기 능력의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어쩌면 당신은 말하기를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 말하기 법칙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끝을 파헤쳐보자. 랭귀지만 알면 누구든 소통의 달인
L. 로직, 논리. 중요한 순간에 말문이 막힌 경험이 있는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할 때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말만 쏟아내는 경우를 말한다. 말을 조리 있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간결하고 깔끔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전하는 말을 상대방이 곧바로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었는지 떠올려 보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경우 쉽고 간결하게 논리를 펼쳐야 한다. 쉬운 논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연역 추리 같은 범주에 무겁고 복잡한 논리를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 일장을 학습하고 나면 당신은 머릿속에 하나의 말하기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 적절한 순간에 그 습득된 체계로 신속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A. 어넬로지, 유추. 소통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 문제가 일어난다. 한쪽이 아는 것을 다른 쪽에서 모르는 경우 자칫 자기 말만 계속 늘어놓는 상황이 벌어진다. 추상적인 설명은 이해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두 사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학생들은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유추를 자주 사용하는 선생님을 좋아한다. 유추란 생소한 것을 익숙한 것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며 이는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당신은 수많은 예시를 보고 유추의 본질을 깨닫게 될 것이다. N. 내레이트 어 픽처, 장면 묘사. 듣기만 해도 실감 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머리로 그려보게 된다. 머릿속에 그려본 것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생동감 있는 표현은 위대한 작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든지 연습하면 충분히 터득할 수 있는 말하기 법칙이다. 3장에서는 오감을 활용하는 표현 방식으로 밋밋한 말의 색깔을 입히는 법을 학습할 수 있다. G. 굿 스토리, 좋은 사례. 2시간이 훌쩍 넘는 영화를 보고 다음날 방금 막 본 사람처럼 전체 내용을 술술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2시간짜리 연설을 듣고 강연장을 나선 후에 영화를 본 것처럼 내용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처럼 사례나 이야기를 활용하면 사람들은 신선한 느낌을 받아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말을 더 강렬하게 기억할 수 있다. 사례나 이야기는 상대방의 신뢰도를 높이고 내가 가진 가치관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간단한 사건만을 언급하고 넘어갈 뿐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재구성하지 못한다. 좋은 이야기를 만들려면 엄격한 논리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만들 때 유추, 생동감 있는 표현, 사건과 배경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말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4장에서는 이야기를 응용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U. unexpected, 예측 불가. 논리가 충분함에도 사람들이 연설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내용이 진부하거나 발표 방식에서 자기만의 차별성이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너무 자기 입장만 설명하다 보면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그로 인해 상대방의 집중력은 금세 떨어지고 만다. 이것이 5장에서 정복해야 할 산이다.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 그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이 할 말을 설계하면 된다. 상투적인 말을 늘어놓는 데서 벗어나 같은 내용이라도 포장을 색다르게 해본다거나 이야기에 살을 덧붙이는 것이다. 5장에서는 상대방의 주의를 사로잡는 7가지 방법을 학습할 것이다. A. 에스크, 질문. 상대방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매개체는 바로 질문이다. 살다 보면 매우 중요한 순간에 허를 찌르는 질문으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연장자를 만날 때가 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 절반은 성공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꼭 새겨놓아라. 질문은 대화의 주도권을 대담하게 상대에게 넘기는 능력이다. 좋은 질문은 상대방의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질문을 받는 사람 또한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좋은 질문은 대화를 이끌어갈 좋은 도구가 된다. 6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7가지 방법을 학습한다. G. 개인, 이득. 소통은 정보의 전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등가 교환 행위이기도 하다. 상대와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상대방이 가진 의문점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 하죠? 그 말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질문처럼 소통이 언제나 유익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법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 한층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7장에서는 상대를 설득하는 법을 익혀보자. 그 방법은 당신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일 것이다. 2. 엠패시, 공감.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말로 상처를 입힌다. 어째서 감정은 이성보다 강해서 서로에게 못할 말을 서슴없이 하게 만드는 걸까? 뜻하지 않게 나온 날카로운 말은 아무리 말재주가 좋을지라도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이미 상대방의 마음의 상처를 냈기 때문이다. 소통의 첫 번째 단계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익을 등가 교환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마음이 통해야 한다. 8가지 말하기 법칙의 마지막, 공감 능력은 바로 이때 사용된다. 몸에 좋은 약이라고 꼭 씁쓸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8장에서 알게 될 것이다. 이상의 8가지 말하기 법칙으로 말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내가 목표로 두었던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한 말하기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발표할 때나 강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유용한 말하기 도구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은 잘게 쪼개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지어 책에 담았다. 말하기 실력을 높이려면 한 계단씩 순서대로 밟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실천에 옮기다 보면 어느새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스쿤